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요일은 4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48분입니다. 자, 대한항공이고요.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대한항공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황이에요. 한 진짜 미래를 좀 갔다 오고 싶을 정도로 대한항공의 귀추를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가 살짝 아래로 오늘 좀 보합권으로 살짝 조금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지구간이 좀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장 초반이라서 수급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기간에서 매도세를 좀 이어지고 외인에서 매수세가 좀 이어질지를 좀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항 구간에서 지지 구간에서 둘 다 이렇게 또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 하락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 우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61선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꺾이기 전에 한번 슈팅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를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랑 주가를 좀 누르려고 하는 매도세가 동시에 지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방향성 자체를 아예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불확실성과 기대 요인들이 좀 있어요. 자, 화물덕의 1분기 영업이익이 767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 76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흑자가 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화물산업에서 선방함에 따라서 1분기 흑자 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할 것인데 일단은 영업 손실에서 일단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화물길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객 산업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화물 산업 부분은 호조세가 이어가 지난해에 이어서 4분기 연속 흑자가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올해까지는 국제 여객 수요 회복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선 여객 증가와 화물 산업 혼조세가 이어져 가지고 흑자 기조는 일단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흑자는 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있으니까 여객 쪽으로는 회복이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화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로나가 좀 주춤하니까 글로벌 항공사들이 나도 화물할래, 나도 화물할래, 나도 화물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을 운항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화물 운임료가 줄어들게 되죠. 영업이익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그게 2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 3분기에 반영될 2분기 실적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객 산업 매출이 약 1187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1조 2160억 원 대비 90%가 줄어들었다. 적극적인 화물 공급 확대 노력으로 화물 운임 상승으로 화물산업본부 매출이 1조 1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늘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다. 여객이 안 좋으니까 화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적자를 축소를 시키고 있다. 글로벌 물동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 공급 부족에 따른 항공 운송 전환 수요가 단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요.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너도 나도 화물 다 하겠다. 근데 이제 경기 회복이 더 빠를 것이냐, 화물 운송 그 물동량이 더 증가될 것이냐, 백신 뭐 그런 것도 보급, 그런 것도 뭐 영향을 좀 미칠 건데, 그거는 극히 일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화물을 운송을 하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 물동량이 더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물동량이 증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물동량이 증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 이 항공사들이 화물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경쟁이 좀 과열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운임 단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조금 느리다라고 하면은 단가가 상승하는 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국제선 곧 뜬다 회사채에 7천억 원 매수세가 쏟아졌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을 매수를 해주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 효능이 있죠. 채권인데 이자가 그렇게 높진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안정성, 국내 유일 국적 항공사다라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 그런 것에서 주식 대비 안정적 투자자를 찾는 개인에게도 조금 이제 유동성 위기가 다소 해소되면서 정부 정책적인 지원, 사는의 지원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사는이 밀어주는 기업이니까 뭐 망할 리는 없겠지, 살아남겠지. 약간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아시아나를 먹었다. 아시아나 부채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독이 든 성배인지 아니면은 성수가 든 그 성배인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산업은행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뭐 무리 없이 되겠지. 대한항공이 무너지진 않겠지.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일단은 그게 평균적인 이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화물이든 여객이든 백신 접종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 백신 여권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 국가들끼리 이제 여행 여객 그런 수요들을 좀 하늘길을 좀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지 백신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여행을 좀 하게 해줘야 운항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야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실적을 조금 적자를 조금 더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이냐, 언제냐.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를 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계속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서 확인을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나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계속 소식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들이 좀 나와주는 리포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와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저도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의 그런 변화, 실적, 회복 뭐 그런 데 좀 집중을 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이 기업의 기대감,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불안감, 불안 요인들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떨어지면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주워 담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중 조금만 들고 있다가 올라간다 28,000원을 뚫었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비중을 탄력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고 시나리오를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11시 57분으로 장 초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뭔가 또 아시아나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 불확실성과 기대 요인들 계속 동시에 판단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